안녕하세요. 국어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드 건축과 오바트라고 하는 이제 수특 독서 지문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가 부분이랑 나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 부분에서는 이제 그리드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 들레주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되는 이제 오바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 현대 문명의 이중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현대 문명은 생산 시스템과 문화 현상 사이에 상반되는 가치 체계가 요구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대요.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현대 문명에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과 문화 현상이 요구하는 것, 이것에 이제 이것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생산 시스템과 문화 현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상반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적인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문화 현상에서는 이제 개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현대 문명을 탄생시킨 기계 생명 생산 방식은 표준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현대 문화는 개체의 개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양상을 보인대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많을 따자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니까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대의 건축가들은 표준화된 모듈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현대 건축가들이 표준화된 모듈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모듈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건축물 등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표준화된 이 건축물을 만드는 기준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이제 표준화 안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상반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상반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현대 문명의 이중성, 이중적인 요구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림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리드라고 하는 것, 그림에 나오는 애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격자를 뜻하는 그리드는 이러한 양면적인 상황, 양면적인 상황은 그 위에서 말하는 거겠죠. 요구하는 바가 다른 이중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양면적인 상황을 해결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대요. 현대 건축가들이 이제 여러 시도를 하는 것 중에 이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건축물에서 건축물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표준화를 위한 건축물들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척도입니다. 이 그리드는
정사각형의 반복으로부터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정사각형들이 반복되어 있죠.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평면과 인면을 이제 분할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은 이 그리드 위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리드에 일단은 이제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뭐 그리드의 기능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평면과 인면을 분할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분할하는 이제 수평선과 수직선은 이 그리드 위에 놓이게 되는데요. 인면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는 설립자예요. 그래서 서 있는 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면이나 측면을 봤을 때 수평에 있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요 부분들이 이제 인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직선이랑 수평선이 이 그리드 위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림 1의 모습들을 이제 설명해 주게 돼요. X, Y, Z의 입체 직교축 위에 그리드를 그리고 그리드에 놓인 수평선과 수직선을 따라서 평면 상판과 수직 기둥이 놓이도록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면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리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 직교책 2에 그리드를 그리고 이 그리드에 놓인 수평선과 수직선을 따라서 평면의 상편과 수직 기둥을 이제 설계하게 되면은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리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건축물이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형화는 표준화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리드에 맞춰서 이제 표준화되게 그 구조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건축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를 기초로 하여서 평면과 인면을 분할하는 또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설계를 하지만 그리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외형과 내부의 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리드의 이제 기능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이런 식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사용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에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현대 건축의 표준화에 적합한 것이기도 하대요. 자, 표준화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연결시켜 볼 수 있냐면 앞에서 보는 이제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정형화된 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들. 요런 내용들, 안정화된 아니면은 이제 정형화된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표준화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유연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새롭게 구조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형화한 것에서는 이제 생산 시스템의 내용들, 생산 시스템 안정화된 구조들이라고 할게요. 생산 시스템의 그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조화하면서 유연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성을 추구하는 문화 현상에서의 요구성을 충족시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 그림 1에 놓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어떻게 이제 현대 문명의 이중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자, 현대 건축에서 그리드는 건축의 골조를 구축하는 기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골조를 구축하는 기본 양식이 되는 것 말고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는 데 기능을 할 수 있대요. 환경 통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산된 건축 요소들을 통합해서 통일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건축의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다 중구난방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조금 통합해서 통일감을 부여하는 것을 환경 통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드라고 하는 애가 이런 통일감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형태의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요런 직교축이 놓인 이런 그림 1에 이제 그리드와는 조금 형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앞에서 이야기한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건축의 골조를 구축하는 기본 양식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형태의 그리드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에 해당해요. 이 그리드는 건축물의 외관의 장식은 물론이고 실내의 벽이나 청장 등의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요. 건축물의 환경통합 능력, 통일감을 높이는 것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형태나 크기 등을 조금만 바꿔도요. 여기에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뭐 격자, 체크무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있는 이러한 얘네들은 크기나 형태를 바꾸기만 하면은 조형적인 편차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조형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작품의 상징성 그리고 장식성 그리고 신미성을 부각할 수 있대요. 장식을 하는 그런 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미성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들을 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재료로 쓰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 건축가라고 하는 거는 미니멀이라고 하는 거 최소한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러 재료를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축가 시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건축물에 이러한 그리드를 활용해서 모자이크 그리고 착시라는 두 가지 장식적 효과를 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격자무늬 형태의 그리드, 정사각형의 반복 형태의 그리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고 이제 장식성과 신미성을 높이고 독창성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의 역할. 그냥 기억의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니은의 그리드의 역할. 기능 정도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현대 문명의 이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대 건축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나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철학자 들레즈에 따르면 이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거, 감각으로 아마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알고 지각하는 감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감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느낌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각을 느낀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반응하게 되고 그러한 느낌이 오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거, 뭐 인식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식하는 거는 감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나는 그것의 심상을 취하는 것, 그 심상을 그냥 얻는 것, 그런 느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도록 촉발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감흥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상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반응이 일어나도록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레즈는 우리가 흔히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반복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복도 엄밀하게는 동일한 반복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지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동일성 그리고 차이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 똑같은 소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얗고 짜고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들레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도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요거는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통념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반복도 엄밀하게 동일한 반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델레제라고 하는 사람은 반복을 같은 것,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반응을 촉발하고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철학자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지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반복의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요거를 이제 분류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 제1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단순한 반복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들레즈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반복조차 동일한 것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다 똑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반복하면서 얘네들의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2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녀서 대립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복을 의미한대요. 제1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2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드를 이루는 이제 가로와 세로는 제2의 반복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자, 제2의 반복에서는 반복을 이루는 유사들이 유사성과 차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유사성과 차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도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가 되게 되고요. 차이성도 강조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제1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차이성,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게 된다면 제2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과 차이성 두 개를 모두 다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반복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현재의 시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시공간,
구현해내거나 반복을 이루는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 제3의 반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확하게는 이 글을 보고서는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제1의 반복, 제2의 반복, 제3의 반복이 무엇인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1의 반복이랑 제2의 반복은 눈에 좀 그려지죠? 제1의 반복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것이고 제2의 반복 같은 경우엔 서로 다른 방향상 뭐 가로와 세로 얘네들로 이제 반복을 하는 것들이 이 제2의 반복에 해당합니다. 제3의 반복은 눈에 그려지지는 잘 않지만 새로운 시공간을 구현해내고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철학자 들레즈의 지각의 기능 또는 뭐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기능과 이 통념에 반하는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에서는 이 들레즈의 반복과 관련되어 있는 오바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현대미술에서 반복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술 장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오바트래요. 자, 이 오바트라고 하는 것은 옵티컬 아트를 줄여서 이야기한 용어고요. 점, 선, 면을 이용한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해서 시각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추상미술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선면을 사용하고요.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하면서 착각을 유도하는 미술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 오바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추상적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입체감을 표현하게 되고요. 화면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착각을 일으키는 미술 작품들이 오바트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꼽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트 같은 경우에는 시각계, 그러니까 눈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각으로 느껴지게 되는 유발되는 착시를 작동 원리로 하게 되는데요. 길이, 너비, 높이, 면적, 각도 등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가 감상자로 하여금 이러한 관계들이 이 감상자로 하여금 왜곡하여서 인식하도록 만드는 원리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계에 의해 유발되는 착시를 작동 원리로 하는데 이 착시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하학적 관계를 왜곡하게 만들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같은 경우에는 착시의 원리가 적용된 예라고 합니다. 흰 바탕에 지금 검은색 사각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나열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주의 깊게 보시면은 요 사이사이에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하학적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이 진짜로 있다라고 왜곡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의 방식을 사용한 이 오바트의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바트의 작동 원리 정도로 적을게요. 그리고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오바트를 발전시켜서 이론적인 사조로 완성한 사람은 빅토르 바자렐리입니다. 사조는 그냥 이론적인 사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상의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사상으로 완성한 사람은 빅토르 바자렐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반에 순수 형태의 이미지 구성, 그리고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했던
러시아의 구성주의 미술 사조의 그 사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후에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작용하는 이제 색상과 도형으로 오바트 작품을 이제 창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론의 사조가 완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직녀성은 그의 대표작에 해당하는데요. 정교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엄격한 기하학적 기법을 도입한 수축과 팽창의 운동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대요. 길이가 긴데 끊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하게 수학적 계산을 하고 엄격하게 기하학적 기법을 도입하여서 이걸 통해서 수축과 팽창의 운동감을 구현한 작품이라고 하죠. 이 직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녀성. 그래서 이 직녀성도 오바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작품은 들레즈의 세 가지 반복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대요. 우리 제1의 반복, 제2의 반복, 제3의 반복 봤었죠? 얘네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요소를 단순하게 반복하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 1의 반복에 해당하겠죠. 그리드를 이루는 가로와 세로를 통해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부각하기도 한대요. 얘 같은 경우에 제2의 반복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착시의 원리를 통해서 들레즈의 제3의 반복 개념을 예술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착시의 방법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초월적인 제3의 작용, 새로운 시공간의 구현 이런 것들이 제3의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그러면은 제3의 반복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뭔가 새로운 시공간을 구현해내는 것이나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착시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평가는 기계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과소평가되었던 예전의 평가들입니다. 이런 걸로 과소평가되었던 오바트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빅토르 바자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바트를 이론적인 사조로 완성시킨 그 내용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 이 직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트를 이론적 사조로 완성한 이 바자렐리 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작품인 직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건축과 오바트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문명의 이중성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현대문명의 이중성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대 건축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드의 내용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의 그리드와 니은의 그리드를 구별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서는 이 철학자 들레즈의 이제 이론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일단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감응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반복은 동일한 방법은 없고 이 반복에는 세 가지 반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복, 제1의 반복, 제2의 반복, 제3의 반복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반복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오바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고 이 오바트가 이제 나타난 이 직녀상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가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대 문명의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특징을 충족하기 위한 그리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틀리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특정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드러나게 되려고 하려면 이러한 이중성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개념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특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드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중성에 해당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보실 때는 이 내용이 어디에 연결되는 건지 보셔야 돼요. 근데 뭐 특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죠. 연결되는 게. 3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개념에 대한 이제 여러 철학자의 입장을 소개하고 일단 나는 들레즈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철학자의 입장은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 부분 맞죠? 그 내용을 특정 예술 분야와 요거 오바트죠.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나에 대한 내용은 맞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와 달리 같은 경우에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특정 개념의 이론이 변화해온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뭐 변화해온 과정을 전혀 뭐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2번 가와 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입니다. 아마도 아닌 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은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이 내용들을 이 본문 안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트 작품이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시각적 착각은 뭐 길이, 너비, 높이, 면적, 뭐 각도 등의 기하학적 관계를 왜곡하여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이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미니멀리즘 여기 있었죠. 여러 재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바자렐리의 작품 경향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준 미술사조는 지금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사조가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반복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현대미술의 장르는 무엇인가? 요거도 여기에 오바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바로 첫 번째 문단에 있죠. 아니, 첫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만 있지 이 다양한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의 그리드와 니은의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를 해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역은 건축물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 쓰인다. 자, 기역을 한번 보시면 건물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모듈인 그리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역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건물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기초가 된다. 이 그리드의 효과로 건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3번 니은은 건축물에 있어서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얘가 이 중간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그리드가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니은의 그리드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은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에도 활용될 수 있대요. 지금 보시면 니은의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외관의 장식은 물론이고 실내에 다용하게 활용이 된다. 그래서 통합 능력을 높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맞게 됩니다. 5번은 지금 건물의 장식적 효과를 모두 더해서 실용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니은의 그리드가 장식적인 효과, 그러니까 장식성을 높이게 되고요. 기역의 그리드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해당하지 않아서 5번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용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긴 하겠죠. 니은의 그리드에 대해서. 왜냐면 장식성과 뭐 신미성을 부각하는 내용들이 뭐 따로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오바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에 해당하고요.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바트는 평면 위의 형태를 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극적인 심리 반응을 이끌어내고 시각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술 장르다. 자, 가에서 오바트가 평면 위의 형태를 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해서 입체감과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오바트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겠군. 그럼 이게 오바트의 특징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잖아요.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해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요. 입체감을 표현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역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오바트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가에서 오바트가 극적인 심리 반응을 이끌어내고 시각적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한 것은 오바트의 착시가 감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군. 그럼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오바트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시각계에 의해서 유발되는 착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지 심리적인 상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3번, 4번, 5번도 한번 보기는 할게요. 자, 작가의 내면 상태를 미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시각의 착각을 유도하는 수수께끼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 아마도 이 오바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바트가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 것은 오바트가 단순한 패턴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어 예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상통하는 것이겠군. 자, 그러한 평가가 있었냐? 자, 기계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과소평가되었던 그런 평가들이 있기는 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랑 조금 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서로. 왜냐면은 예술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반복을 넘어서서 지금 뭐 미적인 것, 내면 상태를 미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난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얘는 맞겠고요. 자, 나에서 오바트가 수수께끼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시각적 착각을 유도한다는 특징에 주목해서
오바트의 예술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자, 지금 아까 전에 이 앞에 과소평가했다라는 내용이랑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술적으로 제3의 반복의 개념을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과소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바트는 인간의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도록 하고 인간에서 현재에서 벗어난 제3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해준대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긍정적인 면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오바트가 인간에게 제3의 시간대를 하게 해준다고 한 것은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반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군. 보시면 제3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1의 반복은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고 제2의 반복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니까 제1과 2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3의 반복, 근본적인 전환, 새로운 시공간의 구현, 초월적인 제3의 작용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제3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5번 선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5번 우리 문제까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들레즈의 시각에서 보기의 작품 A와 B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A 같은 경우엔 시리아니의 누아지 2라고 하는 이제 건축물에 해당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자렐리의 직녀성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시리안이랑 지금 바자렐리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자렐리 같은 경우에는 오바트를 이론적인 사조로 완성한 사람이었고요. 이 직녀상에 대한 내용들도 본문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시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니멀리즘 건축가들 옆에서 자신의 건축물에서 그리드를 활용해서 모자이크 그리고 착시라고 하는 장식적 효과를 낸 사람에 해당했습니다. 같이 봐볼게요. 자, 이 건물의 서 있는 면은 격자무늬의 탁자보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격자무늬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의 여백 부분을 다른 재료로 처리를 하고요. 사각형의 크기나 색상에 변화를 주어서 면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대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재료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크기나 색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큰 거, 여기는 작은 거, 그리고 색깔도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얘네들이 조금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A에서 사각형을 수직적으로 반복한 것은, 자, 수직으로 반복한 것은 그리드를 이루는 가로와 세로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봤었던 제2의 반복. 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유사성과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연관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단하게는 유사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방향성, 그러니까 차이성을 지니면서도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에서 2차원 평면으로부터 3차원의 입체가 느껴지도록 한 것은 B를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를 누군가 감상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감상하고 경험은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반응하도록 촉발된 것이다. 지금 들레즈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완전 맞죠. 지각은 감응되는 거, 반응을 하도록 촉발되는 것에 해당하니까 3번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A든 B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A의 건축가가 사각형을 반복하되 크기나 색상을 달리한 것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활용해서 예술적 감흥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부분들은 사각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 지금 차이성 같은 경우에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B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그리드를 이루는 사각형의 크기, 각도, 방향, 색상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기나 색상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수 있죠. 평면의 입체적인 형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형태를 구현해주고 있고요. 구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착시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감흥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B 2번의 선지 볼게요. B에서 2차원 평면으로부터 3차원 입체가 느껴지도록 한 것은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요거는 이제 오바트에 대한 내용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해서 시각적 착각을 유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그럼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답이 5번입니다. 자, A에서 인면이 서 있는 면이 격자무늬 탁자보처럼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B에서 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요소들의 연속적인 배열을 통해서 동일성을 부각함으로써 제3의 반복 개념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3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죠. 그리고 연속적인 배열을 통해서 동일성을 부각하는 거, 서로 다른 요소들의 이런 내용들. 지금 제2의 반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에 해당했고요. 지금 제2의 반복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녀서 대립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말했고 제3의 반복은 근본적인 전환이어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거나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동일성을 부각한다고 해서 제3의 반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틀렸고요. 이 제3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공간을 형성하거나 구현하거나 제3의 뭔가 제3의 작용들을 일으켜냈을 때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냈을 때만 제3의 반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바트랑 이제 그리드 건축이랑 오바트의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랑 이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